여러분과 고객의 지혜로운 소통을 돕는 지음팁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컴플레인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컴플레인을 처리할 때 여러분 입장에서 길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예, 당연히 짧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고객도 문제지만 우리의 대응 때문에 클레임이 길어진다면 우리한테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은 에너지를 덜 쓰고 짧게 느껴지게 짧게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오늘 그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컴플레인을 처리하다 보면 고객한테 이 호응어나 공감어를 잘못해서 컴플레인이 오히려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고객의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심정 언어를 정리하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왜 친구들과 여러분이 뭔가 갈등 때문에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때문에 나 너무너무 속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기가 막히다는 말이야? 라고 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의 흐름, 상상이 되세요? 좋은 방향으로 흐를까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까요? 네. 뭐가 기가 막히다는 말이야? 라고 하면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 형식으로 이제 말을 번질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뭐가 속상했어? 라고 하면요. 이거는 또 방향이 달라집니다. 친구가 말한 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차이가 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먼저는 뭐가 기가 막히다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는요. 친구의 감정 언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속상해. 내 참 기가 막혀서 라고 하는 말 중에 뭐가 속상했어? 라고 하는 거는요. 심정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심정을 정리하면요. 이게 해결 모드로 가는데 그가 격해진 감정 언어를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걸 정리하면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일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현장에서 모니터링 컨설팅 했던 사례인데요. 이 직원이 이제 여행사 사례입니다. 고객이요, 이제 인터넷에서 패키지 여행으로 엄마와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 간 상품이 실제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클레임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트에도 올리고 전화도 하고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아니 왜 이렇게 답글이 왜 이렇게 늦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차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엄마가 기대해서 잘 준비하고 싶었는데 참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렇게 내용하고 이 패키지 이게 실제가 달라요? 라고 했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기가 막히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정리를 한 거죠. 예. 감정 언어표를 정리한 겁니다. 실제로 그 직원은요, 고객이 또 뒤에서 진짜 꽝이다, 꽝. 여기 꽝이다, 꽝.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또 감정 언어 표현을 정리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객과 느껴보시죠? 예, 굉장히 길어졌던 사례입니다. 이 직원이 만약에 감정 표현 언어가 아니라 심정 언어, 어머님이랑 기대하셨던 여행이셨는데, 좀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제가 어떤 점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했다면, 이 내용의 방향성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 때문에 클레임이 엄청 길어졌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장에서 컴플레인을 딱 대할 때, 고객의 감정 언어 표현으로 정리하지 말고, 심정 언어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기가 막히다, 어이없다, 이런 말로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비춰진 너무 속상했다. 너무 좀 불만이었다. 이런 어떤 심정 언어를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해결의 방향성을 다른 느낌으로 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실적 경청이 아니라 호소적 차원의 경청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적 차원의 경청 표현이 아니라 호소적 차원의 경청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이제 운전을 이제 남친보다 이제 이렇게 운전을 먼저 했어요. 남친이 이제 면허가 없어. 난 면허가 있어. 그래서 운전을 막 하는데 이게 뭔가 주차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는데 이제 남친이 어떡하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됐어. 내가 할 테니까 가.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나 갈게. 라고 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여친은 어떠실까요?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이 뭔가 힘들다라는 호소적 차원이거든요. 됐어. 내가 할 테니까 가.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못 도와주고 어떡하냐? 잠깐만, 내가 뒤에서라도 좀 봐줄게. 호소적 차원의 요소로 들으면 이제 이게 경청 표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대하실 때도 이제 사실적 경청이 아니라 호소적 차원으로 들으셔야 될 때가 이제 컴플레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를테면 아까 그 여행자 사례에서 이제 이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신 마사지를 예약했는데 발 마사지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분명히 저희는 전신이라고 했더니 딱 잘라서 아니라고, 여기는 지금 발 마사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신 마사지를 하셨는데 발 마사지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시면 됐었는데 바로 왜 얘기 안 하시고, 아니 그럼 거기서 카톡이라도 주시죠 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 직원은요 사실적 차원으로만 지금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냥 문제 해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사실 문제 해결 측에만 맞춘 것도 아니죠. 그때 벌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라고 사실적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호소적 차원으로 들으면요, 네, 전신 마사지였는데 발 마사지로 유도를 하셨군요. 가이드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멋쩍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서서 막 나는 이거다 아니다, 여행 중에 이렇게 시시비비 가리고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자, 이게 호소적 차원의 경청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은요 사실적 차원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호소적 차원, 앞에서 얘기한 심정적 그 밑에 그 호소적 차원의 경청을 하셔야지만 이게 해결의 구도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심정으로 정리하고 사실적 경청이 아니라 호소적 차원의 경청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컴플레인은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컴플레인은요 어떻게 끝날까요? 네, 저는요 갈등은 해결되고 그리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컴플레인을 위해서 현장에 많이 모니터링 컨설팅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막 해결해 주려고 하는 직원의 의지가 느껴질 때 굉장히 생각보다 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감정적인 성향이 되게 짙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여행사 직원이 심정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호소적으로 들었다면 나중에 물론 환불도 해줄 건, 그러니까 문제는요 환불을 해줄 건 해주면서 콜이 이게 엄청 길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심정 언어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호소적 차원으로 경청했다면, 이제 환불까지 했다면 너무 고마워요, 애써주셔서. 네, 이런 어떤 심리적 만족으로 이제 컴플레인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고객이 말한 걸 정리한다고 하는데 혹시 조금 이렇게 이해는 이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고객은 속상해서 호소의 차원도 있는데 너무 사실적 차원으로만 답변을 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컴플레인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고객과 여러분이 지혜롭게 소통하시길 지음TV는 응원합니다.